LG배 조선일보 기왕전 24번째 대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통합예선 첫째 날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도 많은 기사들이 참가했습니다. 한중일 그리고 대만까지 총 350명의 기사가 출전했는데요. 올해는 어떤 스타가 탄생할지 궁금해집니다. 작년에는 양딩신 선수가 세계대회 첫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98년생이 아주 어린 기사인데요. 이제 세계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세계 정상권으로 발돋움했고요. 과연 올해에는 어떤 새로운 스타가 탄생할지 그것도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24회 조선일보,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어떤 대회인지 대회 정보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24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합니다. 우승 상금은 3억 원, 준우승 상금은 1억 원이 주어집니다. 네, 제한 시간이 각자 3시간이 주어집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주어지는데 네. 3시간이 끝이 났을 때 1분 초읽기가 아니라 40초 초읽기거든요. 그 예전에 박영훈 구단이 LG배 결승전을 치르고 나서 3시간이라는 넉넉한 시간이 주어지다가 갑자기 40초라서 당황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네. 이 선수들이 이 제한 시간 관리를 잘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기 우승자는 양딩신 선수이고요. 결승 상대는 스웨 선수였습니다. 자, 지난 대회 결승도 중국 선수들의 결승 무대였는데 지난 3년간 한국 선수들의 좀 이름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네, 사실 LG배 그러면 예전에 처음 이제 탄생할 때만 해도 한국 기사들이 그래도 뭐 이창호 구단의 전성기이기도 했고 네. 굉장히 잘 힘을 내다가 최근에는 중국세가 워낙 강세인데요. 올해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고요. 일단 첫 단추를 잘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송태곤 선수와 그리고 후야오이 선수 그리고 송지훈 선수와 한희조 선수의 대결인데요. 이 송태곤 선수와 후야오이 선수의 대결이 또 무척 기대가 돼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운 것이 약 20년 전에 교류전 하면 같이 교류하던 같은 시대 네, 그렇습니다. 선수죠. 송태곤 구단은 저보다 2살이 어리고 후야오이 8단은 저보다 2살이 위인데 같은 세대 기사 간의 대결을 오랜만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가슴 설레이는 대결이 아닐 수가 없고요. 송지훈 4단과 한희저 7단의 대결도 이제 막 20대 초반이 된 이 파릇파릇한 신의 강자들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이 대결도 굉장히 재미있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후야오이 선수는 또 LG배에서 준우승을 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최고 성적이자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기억일 텐데요. 그 대만 선수의 유일한 세계대 우승이 바로 그때 결승전인데 저우진신 선수였죠. 네, 맞습니다. 그때 후야오이 선수가 이 결승전 최종국에서 패하면서 대만의 우승컵을 내주었던 그 기억이 있고요. 후야오이 8단의 전성기 시절을 보면 뭐 세계대회 결승이나 준결승은 수시로 올라가거나 또 농심배에서 뭐 5연승까지 했을 만큼 뭐 굉장한 활약을 했던 선수이고 송태곤 구단도 전성기 시절에 이 세계대회에서의 활약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 추억의 강자들의 대결, 뭐 지금도 물론 강하긴 합니다만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24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24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통합예선 1회전 시작합니다. 네, 오른편엔 송지훈 선수와 한희저우 선수의 대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송지훈 선수이고요.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네, 후야오이 선수가 이제 막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제한 시간이 3시간씩 주어지는 긴 장고 대국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두 선수는 오늘 첫 대결이라고 하는데 정말 첫 대결인지 네. 그것에 대해서 또 질문을 많이 받기도 했다고 해요. 네, 제가 오늘 오전에 송태곤 구단 만나자마자 네. 그걸 물어봤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자료 조사를 하다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정말 첫 대결이냐 했더니 본인도 놀랐는데 첫 대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두 선수가 활약했던 시기가 비슷하고 두 선수 외에 그러니까 송태곤 구단이 후야오이 8단 그 또래의 기사들과 대결한 것을 보면 뭐 구리 구단과 3번, 또 콩지혜 구단과 5번의 대결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비춰봤을 때 비슷한 시기에 활약했던 후야오이 8단과의 첫 대결이라는 게 조금 믿기 어려울 정도로 두 선수가 지금까지는 좀 그런 면에서 인연이 없었습니다.
교류전도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판도 두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네. 실제로 예전에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그 한국의 신예 강자들과 중국의 신예 강자들이 교류전을 이렇게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송태공 구단도 한 99년쯤부터 한 2006, 7년까지는 계속 참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후야오이 8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앞서 시작했다가 좀 더 일찍 그 교류전에 참가를 안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겹쳤던 시기가 굉장히 길었음에도 두 선수의 대결은 보지 못했습니다. 후야오이 선수 그래도 또 이름이 또 알려진 기사이기도 한데 기풍은 좀 어떤가요? 굉장히 끈적끈적합니다. 정말 이 선수 한 판 이기기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기억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긴 적은 없고 그 이긴 기사들을 봤을 때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 기억이 있고 좀 끈끈한 기풍인가요? 네, 저에게는 굉장히 아픈 기억을 줬던 기사인데 제가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LG배 8강전에서 후야오이 8단에게 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벌써 뭐 10년이 조금 넘은 아주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그때 후야오이 8단에게 제가 졌고 준결승전에서 이세돌 구단이 안가품을 해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두 선수의 스타일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후야오이 8단 예전에 별명이 둔도였습니다. 그랬던 것 같네요. 네, 조금 이렇게 느리게 네. 두면서도 이제 전투력 자체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끈끈한 면도 갖추고 있고 뭐 그런 이유에서 좀 둔도라는 별명이 어울리는 선수이고요. 송태곤 구단은 전성기 시절이 별명이 송폭풍이었는데 이제 그 정도로 휘몰아쳐가는 기풍이었는데요. 나중에는 조금 변해서 좀 실리 위주의 발빠른 기풍으로 살짝 그 변신을 시도했고 지금은 좀 이렇게 날렵한 바둑을 구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송태곤 구단은 올해 맥심 커피배 이후 두 번째 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때 참 아쉬운 바둑을 졌어요. 네, 최철원 구단에게 졌는데 그렇게 보면 송태곤 구단이 계속해서 본인 또래 기사들과 연이어 많이 만나고 두게 되네요. 네. 자, 후야오이 선수가 3-3 자리에 네 번째 수를 두었습니다. 오늘은 전부 다 화점 자리에 돌이 없네요. 네. 최근의 트렌드는 사실 화점인데 그것이 이제 인공지능의 출현 이후에 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희 같은 이 아저씨 기사들은 조금 그 변화에 둔감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인공지능은 또 소목을 또 두기도 한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3-3을 그 골락시라는 인공지능이 그렇게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소목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죄이라는 인공지능은 별로 뭐 이렇게 승률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 기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릴라 제로나 혹은 뭐 엘프고 같은 인공지능이 이제 처음에는 화점을 많이 선호하다가 최근에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폭넓게 포석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딱 후야오이 8단에 어울리는 그런 포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딱 3-3도 그렇고 좀 균형을 맞추고 나서 이쪽에서는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두 번을 두고 후야오이 선수도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농심배 5연승이라든지 조금 더 올라갈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이후로는 좀 다른 소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마지막으로 활약했던 기억이 2012년에 우리 백홍석 구단이 엄청난 활약을 했을 때요. BC카드배죠.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준결승 상대가 후야오이 8단이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제 머릿속 기억에 아주 진하게 남아있는 그 모습이 후야오이 8단이 굉장히 유리한 바둑을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딱 역전 당하는 순간에 딱 땀을 이렇게 여기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땀이. 근데 또 카메라가 그때 마침 클로즈업이 비쳤나요? 네, 이렇게 들어갔던 그 모습. 정말 중국 선수이긴 하지만 짠했던 그 모습이 마지막 그 승부사로서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LG배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었을 때 이제 그때가 정말 우승 기회가 왔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도 또 아쉽게 패했었죠.
딱 그쯤부터 이제 그 LG배에서 중국 기사들이 많이 힘을 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딱 2000년대 중반에 이제 구리 구단의 어떤 전성기가 오고 그리고 다른 중국 기사들이 합세하면서 뭐 쿵지에 구단이나 구리 구단이나 다 LG배에서 좋은 활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보니 콩지혜 구단도 한때 구리 구단을 뛰어넘을 정도로 좀 압도하는 네. 면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반짝하고 또 사라졌던 것 같아요. 반짝이긴 한데 그 임팩트가 워낙 강렬했죠. 그렇죠. 네. 세계대 결승에서 이세돌 구단을 꺾고 뭐 세계대 3관왕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그때 뭐 삼성화재배에서는 같은 중국 기사인 추진 선수를 꺾고 우승했고 그런 엄청난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딱 그 선수가 지금 후야오이 8단과 같은 나이이고요. 예전에 중국 바둑계 그 신예 강자들 이야기할 때 쿵지에, 구리, 후야오이를 삼총사라고 불렀습니다. 후야오이 선수가 이번 LG배 대회에 오랜만에 또 참가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은 나오지 않다가 이제 간만에 참가를 했는데요.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고 겨루고 있겠습니까? 또 그 첫 대결이 또 우연히 또 같은 시대에 두었었던 송태곤 구단이었고요. 네. 지금 후야오이 8단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송태곤 구단의 전성기 시절도 정말 그 임팩트 면에서는 엄청났죠. 뭐 세계대회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고 응시배 4강까지 가서 뭐 최종국 풀세트 접전 끝에 아쉽게 탈락을 하기도 했고요. 국내 대회는 뭐 수차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KBS 바둑왕전에서도 우승한 바 있고요. 네. 그 본인의 커리어 첫 타이틀이 천원전이었는데 그때 조훈현 구단을 꺾고 우승을 했는데요. 그 당시 조훈현 구단은 정말 신예들이 한 판 이기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상대였는데 번기 승부로 이제 풀세트 접전 끝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또래 기사들에게 굉장한 자극과 충격을 주었던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또래 기사에게 자극을 주었다는 말을 하니까 또 기억이 또 생각이 나는 게 옆에 대국이 또 송지훈 선수와 또 한희저우 선수의 대국인데 네, 이 송지훈 선수도 박하민 선수와 또 또래 기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하민 선수가 또 좋은 성적을 내는 걸 또 보고 송지훈 선수가 또 많이 자극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네, 안 받을 수가 없을 정도의 활약이죠. 최근에 보면 지금 뭐 월간 바둑 표지 모델까지 네. 했는데요. 뭐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으면 그 또래 기사들이 꽤나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예전에 기억이 그래서 송태훈 구단이 그렇게 잘 나갈 때 또래 기사들이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가끔은 뭐 지기를 바라기도 했던. 네, 그렇죠. 너무 비교가 되니까요. 이제 그 정도로 잘 나갔던 선수가 송태훈 구단입니다. 예전엔 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송태곤 구단이 또래 기사들 중에서 거의 그 이세돌 구단을 제외하면 가장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좀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3-3에 어깨 짚어서 두었고요. 이게 예전 정석 같으면은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 칸을 두고 또 이쪽을 두고 또 두 칸을 두고요. 네, 이렇게 두는 이런 정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정석 자체에도 흙이 좀 피하는 경향이 많고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백돌이 이렇게 단단하게 모양을 갖추고 있다면 네. 이 흙의 세력이 앞으로 좀 쓸 데가 없어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렇게까지 두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백이 여기를 두면 흙도 이쪽을 틀어막고 다음에 백이 이곳을 두면 여기로 벌리는 이런 진행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장고를 하는 것이 최근에는 여기서 한 번 더 밀어가는 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늘면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를 막을 때 이게 좀 더 자세가 낫다라고 판단하는 경향도 있고 또 하나는 한 번 더 밀고 나서 발빠르게 손을 뺄 수도 있고요. 늘면 뭐 이런 데를 걸쳐가서 진행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최근에 트렌드가 3-3을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네. 흙이 여기를 막으면 흙의 화점에 백이 3-3을 들어간 듯한 형태이고 흙이 조금은 느슨하게 뒤로 물러선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진행도 충분히 백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3선에서는 언제까지 밀어야 되는지가 좀 고민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일단 여기를 하나 밀고 제 머릿속에 방금 전의 형태가 좀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것이 제가 맥심배에서 얼마 전에 김지석 구단에게 물론 수수는 한 칸 띄고 늘고 있긴 했지만 이러고 손 빼는 걸 당해서 그냥 졌거든요. 그대국 봤습니다. 네. 아, 사실 이런 수는 그때 처음 보긴 했습니다. 제가 그때 예상했던 수는 여기를 끼우는 수였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되어 있었는데 뭐 역시 김지석 구단이 이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그 많은 기사들이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으면서 최근에 네. 이제 포석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인공지능이 어느 쪽이 좋다고 해도 이건 좀 믿기 어려운데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형태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모양을 네. 두고 나면 네. 아, 흙이 꼭 이렇게 돼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워낙 이제 급소 자리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인공지능의 최선의 길로 갔을 때를 보여드리면요. 아, 여기서 또 바로 움직이나요? 네, 여기 바로 틀어맞고 벌써 놀라시면 이른데요. 네, 저는 이 형태를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시키고 여기를 끊고 따내면 먹여치고 조이겠죠? 네, 따낼 때 그때 이제 여기를 먼저 단수 치는 것도 있고 그냥 틀어막는 것도 있는데 여기를 두면요. 이곳을 두고 따낼 때 한 칸을 띄고 네.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요. 첫 일감은 백이 나빠 보이지 않는데 네.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많은 기사들이 그랬는데 흙이 압도적으로 좋다고 아, 이야기를 그런가요? 합니다. 네. 그래서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두는 수도 여기를 막고 죄송합니다. 여기를 먼저 이제 젖히고 백돌이 한 점은 잡아져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따내져 있는 네. 상태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흙은 그냥 여기를 다 포기하고 여기를 아, 틀어 막아서 그런가요? 이게 또 흙이 압도적으로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참 동의를 할 수가 없네요. 또 나중에 이런 곳에 좀 교환이 되고 네. 활용이 있고 이쪽 젖히는 게 어. 선수고 뭐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네. 네, 아마 인공지능이라면 100으로 이렇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돌을 많이 뭉치게 해놨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하네요. 좀 더 발빠르게 손을 돌렸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 구야오이 선수의 모습입니다. 송태공 구단은 또 일찍 또 대국장에 도착을 하기도 했죠. 네. 홍태경 구단이 일찍 도착했죠. 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약간 착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시간 일찍 와서. 근데 나중에는 오히려 컨디션 관리에 좀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대국장에 들어갔으니까요. 한번 그 이야기를 믿어보겠습니다. 자, 흙이 우아귀를 틀어막지 않고 무상기에 굳힘을 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우아귀가 조금 더 급해질까요? 지금도 아예 손을 손을 돌리네요. 빼는군요. 일단 여기를 송태용 구단이 발빠르게 둔 수는 그 의미를 말씀드리면요. 여기를 두고 아까 말씀드린 이 진행대로 갔을 때 여기를 백이 걸쳐가는 것이 이제 흑돌이 이쪽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를 걸쳐가는 것이 이 좌상귀에서 변으로 뻗어나오는 것과 흙의 모양을 견지하는데 아주 적절한 그런 걸침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쪽을 간 것이 더 이해가 되는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야이 팔단이 이쪽을 둔다면 여기 한 칸 띄는 수가 유력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쪽 걸침도 뭐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흙이 지금 여기를 막는다면 이제는 제가 볼 때 여기를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이쪽을 누르고 나서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 원래 여기를 막았을 때 다음에 장점은 여기를 눌러가는 수가 꽤나 괜찮다는 것인데 네. 지금 이렇게 눌러가 봤자 반대쪽에서 백이 밀어가면 여기가 중요한 자리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림은 백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흙이 여기를 만약 받으면
그때 이쪽을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두 개의 굳힘을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송태훈 구단이 좀 더 치열하게 둔다면 이제 두 칸 협공 정도가 나와서 여기를 덮어 씌울 때 뭐 나와 끊고 싸운다든지 하는 그런 진행을 그려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어떨지. 제가 지금까지 송태훈 구단을 꽤 오래 봐왔던 그런 기사로서 송태훈 구단의 다음 수를 예측하면 저는 협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좌상기처럼 입구자로 받는 거는 조금 느낌이 좀 다를까요? 뭐 이수 자체가 이상하진 않겠습니다만 네. 왠지 송태훈 구단이라면 이수는 조금 느리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예측을 해보면 저는 이수 두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하신 대로 초읽기가 갑자기 또 1분 초읽기가 아니라 40초 초읽기이기 때문에 이 3시간의 시간 안배를 참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후야오이 8단은 그 역대 중국 바둑계에서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장고파 유형의 선수인데요. 제가 이제 중국 갑조 리그에서 후야오이 8단과 만난 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장고를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예전에 정말 엄청날 정도의 장고파였습니다. 협공. 잠깐 협공 기대했는데요. 겸 벌림인가요? 네, 잠깐 기대했는데 그 수를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이 수는 이쪽 부근에 좀 더 뭐랄까요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네. 느낌이 있습니다. 협공을 갔을 때 백이 한 칸을 띄고 여기를 받을 때 백이 이제 이런 곳을 가르고 들어온다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복잡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수를 추구했습니다. 송태곤 구단이 꽤 오랫동안 그 세계대 본선에서 보지를 못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몇 해 전에 삼성화재배에서 네, 좋은 활약을 하면서 네. 16강까지 진격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중국의 신예 강자나 아니면 판인러 같은 정상권 기사에게도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또 뭐 중국 기사들에 대한 약간의 거부 반응이나 혹은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송태곤 구단이 한창 세계대에 출전할 때 중국 기사들에게 그 정상권 기사들에게도 전혀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풍이나 기질 면에선 중국 기사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없습니다. 보통 이런 세계 대회가 있을 때 한국 선수의 만남보다 또 이제 외국 기사를 만나는 걸 선호하는 기사들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 커리어에 어쩌면 인생 마지막 세계대 본선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 몇 해 전에 신아홉의 본선에 올라갔을 때 그때 제가 그 64강전 추첨을 했는데 첫 판이 김지석 구단이었거든요. 그토록 제 손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이왕 세계대에 나갔으면 그래도 외국 기사와 네. 좀 이렇게 싸우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한국 선수들은 또 국내 기전에서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는 선택의 기로이기 때문에 좀 시간 사용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예측하는 수는 그냥 단순하게 손 빼는 것도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네. 혹은 지금 장면에서 같이 이쪽을 벌리고 여기를 비슷한 형태로 만드는 것. 또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 정도 여기를 눌러놓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향하거나 이쪽을 벌리는 것. 그래서 지금 장면에서 이 세 가지 정도 선택 저는 가능하다고 네. 봅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런저런 수읽기를 정말 깊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딱 이런 장면에서 보통 이제 제 경험상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 길 저 길을 한번 추측을 해보고요. 사실 초반에는 뭐 정답이랄 것이 딱히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기풍에 혹은 내가 원하는 흐름에 어떤 것이 좀 더 들어맞는가 이런 거를 아주 객관적으로 한번 스스로 판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이 정석은 배우면 잊어버려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주변 배석 상황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져야 된다는 뜻인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지금 상황에서 하변 쪽으로 이렇게 다가서고 이런 식으로 두 칸을 벌리는 것. 이 전성기 시절에 조훈현 구단이 굉장히 좋아하던 귀보다 변을 중시하는 수법인데요. 지금은 여기 자세가 백이 이렇게 눌려 있기 때문에 하변으로 또 한 번 낮게 가는 것은 이게 뭔가 자세가 너무 눌려 있어서 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선택은 잘 떠오르지 않네요. 지금은 하변의 가치가 많이 줄어든 그런 모양입니다. 송태곤 선수는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보이고요. 아, 지금 멈칫 하는데요. 특히 또 장고대국일 때 또 화장실을 가게 되거나 좀 자리를 또 많이 비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긴 호흡의 그 바둑이기 때문에 네. 계속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어, 웅스타진인데요. 이 눈목자 구침에 등장하는 수법 중 하나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그 말이 좀 없었던 것은 지금 약간 축을 보고 있었는데요. 여기를 붙였을 때 프로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젖히고 백이 여기를 되젖히는 변화입니다. 그때 이렇게 수순이 진행돼서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를 끊고 이곳을 두고 여기를 끊을 때 여기를 젖히고 젖힐 때 여기를 단수 치고요. 따낼 때 여기를 젖혔을 때 과연 여기를 끊고 이을 때 이 한 점이 축이 되느냐 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변화의 어떤 유불리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지금은 축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죠. 네, 아슬아슬하지만 딱 한 칸 차이로 이 돌에 비껴가면서 축이 성립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변 백 모양이 꽤 좋아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축이 불리하다면 이 변화를 송태훈 구단이 피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이 변화를 피했을 때는 그냥 뒤로 받아주고 가장 간명한 처리는 여기를 젖힐 때 여기를 늘어서 처리를 한다면 좀 간명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뭐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 눈목자 구침의 간격이 좀 넓기 때문에 나중에 좀 침투하는 맛도 있고 좀 당장 어떤 활용을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여기저기 붙이는 수법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확실히 예전에 그 AI가 없던 시절과 비교를 했을 때 날일자 구침과 눈목자 구침, 이 대표적인 구침에 대해서 활용하는 게 조금 달라졌죠. 네. 뭐 예를 들면 날일자 구침일 때, 소목에서 날일자 구침일 때에는 예전 같으면 백이 여기를 붙이거나 혹은 여기를 붙이는 정도로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 어깨 짖는 수 때문에 날일자를 잘 사용을 안 하게 됐고요. 여기 눈목자일 때에도
다가서고 나서 침입을 노리거나 네. 혹은 삼삼 붙이는 게 이제 예전의 활용이었다면 최근의 활용은 여기를 두고 이렇게 젖히거나 혹은 안쪽을 받으면 바깥쪽을 젖히는 이 붙이는 수로 인한 활용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흙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응수법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를 넣는 수, 이쪽 젖히는 수, 이쪽 젖히는 수. 일단 축과 상관없이 바깥쪽으로 젖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이 안쪽으로 젖혔을 때 좀 다른 수법이 있을까요? 지금 배석에서는 잘 떠오르진 않는데요. 이제 간혹 중앙 쪽의 모양을 키울 때에는 뭐 이런 데를 단수 치고 이렇게 호구 치는 수를 뭐 떠올릴 수도 있는데 지금 배석에서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을 중시할 때에도 백이 다시 여기를 끊고 세 점을 버리는 변화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느는 수가 왜 안 될지이실 것 같아요. 가점자를 딱 가르고 나오는 형태인데요. 네, 일단은 뭐 가르고 들어갔기 때문에 불만은 없어 보이고 실제로 이렇게 대국한 전례도 있습니다. 네. 뭐 이 자체가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냥 이렇게 두고 나서 서로 바깥쪽으로 이제 탈출하는 모양이 나왔을 때 그때 백이 이런 데를 한 칸 뛸 때가 여기가 모양이 조금 안 좋죠. 뭐 이런 데를 두고 먼저 얘기를 줄까요? 끊어질 위험이 좀 있겠는데요. 네. 그 흙이 당장 안 노려도 언젠가는 여기를 두고 나서 이렇게 끼워서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둬서 위쪽을 끊어버리는 이런 수법이 남아있다면 대개 형태가 두고두고 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탈출하는 자세가 좋지 않고 그래서 느는 수보다는 귀 쪽 젖히는 수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송태곤 선수도 이 그림 다 예상했겠죠. 네. 예상 못했을 리가 없고요. 제24회 L집의 조선일보 기왕전 통합예선 1회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통합예선 1회전입니다. 후야오이 선수와 송태곤 선수의 대국, 그리고 한희저우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한국의 송태곤 선수의 모습입니다. 후야오이 선수도 예전 모습 그대로네요. 네. 한창 때보다 살이 조금 찌긴 했는데요. 모습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데 네.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멈칫하는데요. 아까는 네, 아까 우변을 끄는 참고도를 보여주셨고요. 맞습니다. 여기를 두면 이제 백이 이쪽을 젖히고 진행되는 참고도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흙이 지금 다른 쪽의 축은 또 유리한 것 같아요. 여기를 두고 단수 칠 때 나가서 이게 쭉 나가면 흙 소목에 걸리는 건가요? 네, 지금 여기도 딱 한 칸 차이로 축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그 진행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백에 축머리 쓰는 건 당연히 받지 않겠죠. 네, 여기 어떤 연타를 당해도 흙이 이곳에 두 번을 둔다면 백이 엄청난 악수를 많이 두었기 때문에 그거는 흙이 좋아 보입니다. 상변에 또 백 모양을 또 지우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냥 끝내요. 일단 쉽게 두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축이 백이 불리하면 백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지 흙이 축이 불리할 때 흙이 두면 안 된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축으로 잡히는 형태에서도 뭐 자주 볼 수 있었던 그림이긴 합니다.
단지 저는 지금 전체적인 배석 상황이 여기 백돌이 딱 모양을 잡고 있는데 이쪽에 모양이 커지고 흙이 이쪽에 자세를 잡아갈 때에는 여기 뒷문이 열려 있어서 네. 이제 그 점이 조금은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이상 아까 보여주신 참고도대로는 힐러 가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곳을 두고 이것도 안 받을 수 없고요. 네, 여기서 이제 흙이 따내는 것과 나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여기를 나가도 아까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을 때 이제는 오히려 흙이 여기를 다시 한번 받아야 합니다. 여기를 막고 나서 이렇게 젖히는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를 따내서 받아야 되고요. 그럴 거라면 흙이 애초에 여기 단수 칠 때 이쪽을 따내고 나서 지금 장면에서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을 둘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 충머리를 또 쓸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뭐 아직까지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이 그림 자체가 후야오이 8단이 애초에 화점 자리에 건너 붙였을 때 갖다 붙였을 때 그때 머릿속에 그리던 진행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두 선수 다 예측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한 수가 중요해지겠습니다. 느낌은 속기바둑이라면 이런 데 한번 갖다 붙여보고 싶은데요. 이게 이쪽이 아슬아슬하게 지금 흙이 분리해서 이쪽 부분 축만 놓고 본다면 여기나 혹은 여기 이런 게 다 축머리거든요. 어디를 두더라도 백은 여기를 따내야 되는 네.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여기를 건드려보고 싶은 생각은 들지만 송태훈 구단의 시선은 전혀 그쪽이 아닙니다. 이게 딱 여기와 여기가 일단 맛보기라는 것이 조금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흙이 여기를 두면 백이 여기를 두고 흙이 여기를 틀어 막으면 백은 여기를 단수를 칩니다. 역시 충머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겠는데요. 네. 그 가장 쉽게 연타를 한다면 뭐 이런 정도의 연타가 떠오르는데요. 왠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타한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그걸 머릿속에 그려보게 되죠. 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연타는 할 수 없을까라고요. 조금 더 귀해집을 확실히 하는 건데요. 네. 지금 이 연타는 연타하긴 했지만 제차 백이 귀 쪽을 갖다 붙인다면 쉽게 수가 나기 때문에 약간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붙여서 충머리를 사용할까요? 아, 그런데 뒤가 좀 예측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를 끊어가면 네. 제가 백이라면 굉장히 피곤하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흑도 괜히 잘못 충머리를 사용했다가 이게 여기서 그냥 손해만 보고 충머리는 제대로 안 된다면 뭐 예를 든다면 백이 이렇게 늘고 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 나가서 충머리가 잘 안 된다면 아, 쉽게 뒀습니다. 그러면 흑의 입장에서도 좀 허무하기 때문에 네. 조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쪽을 선택을 했네요. 또 다른 선택은 없어 보이고요. 네. 백이 이런 데를 밀어 올렸다가는 당장에 여기를 나갈 수 있습니다.
바둑계에도 어느덧 이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지만 그래도 뭐 이게 위안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좀 더 정확한 게 있다면 축을 보는 것은 확실히 정확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커제 구단이 알파고와 대결했을 때요. 이미 알파고 제로 버전이 알파고 마스터보다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네. 알파고 제로 버전이 축 관련해서 가끔 버그가 나기 때문에 알파고 마스터가 출전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이미 엄청나게 강한 인공지능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분전 수익기나 축 관련해서는 간혹 버그가 나옵니다. 네. 여기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별 딴에는 생각 없이 네. 잡을 것 같은데. 딴에는 한 수 같은데 네. 장구를 합니다. 그 당연한 장면에서도 신중한 것이 또 후야오이 팔단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고요. 후야오이 팔단의 이 장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예전에 응시배 룰을 보면 시간을 사용을 했을 때 초읽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용하면 벌점을 내고 네. 거기서 30분을 더 사용하면 또 또 벌점 벌점을 내고 내고. 이제 그런 시스템에서 후야오이 팔단이 이세돌 구단에게 벌점을 6집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세돌 구단이 100이었는데요. 응시배는 이제 8점의 벌점이 주어지고 네. 이게 이제 우리 룰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7집 반인데요. 그럼 13집 반을 받고 바둑을 둔 거니까 굉장히 푸근하죠. 그런 걸 좀 들을 때마다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벌점을 내더라도 정말 최선의 한 수를 찾고 싶었다. 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플러스 이세돌 구단이 상대가 시간이 없을 때는 얼마나 어렵게 잘 만드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세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데 한 번 장고를 하면 몇십 분도 금방 가지 않습니까? 네. 박정성 해설위원은 얼마나 좀 시간을 좀 오래 사용해 보셨나요? 제 기억에는 예전에 LG배 그 본선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일본의 하네 나오키 구단과 둘 때 제가 한 수에 한 30분 정도는 생각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좀 보기 드문 그런 대장고이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또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그 정도의 장고는 좀 비일비재했었거든요. 예전에 최철한 구단이 그런 걸 많이 보여줬었죠. 이제 처음에 이창호 구단에게 도전하면서 이창호 왕국을 무너뜨릴 때 그때 이 도전기에서 보면 뭐 한 30분, 40분 깊이 있는 장고를 해서 깊이 있는 수읽기를 하고 이제 승부를 결정짓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았던 선수입니다. 사실 그 시대의 송태곤 구단은 굉장히 속기파여서 제가 장구하는 모습을 잘 본 적이 없는데 네, 최근에는 그래도 본인 이야기로는 예전에 비해서는 좀 생각을 네.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그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할까 싶기도 한데 생각보다 시간이 또 잘 가기도 해요. 네, 저도 장고파 기사인데 또 이 문도원 프로도 장고파 아닌가요? 아, 저도 3시간 대국에서는 거의 다 초읽기에 몰렸었던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이상하게 또 생각할 게 또 많아지더라고요. 그저 그냥 이렇게 애초에 속기여서 그냥 빨리 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면 그에 맞춰서 그냥 빨리빨리 네. 생각하고 적당히 일관대로 이제 머릿속을 정리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두게 되는데 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속기에서는 생각 안 할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게 네. 되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간혹 가다가는 오히려 생각을 해서 일관보다 안 좋은 수를 찾을 때도 있고요. 네. 정말 저는 예전에 두자마자 바로 한 점을 빵 따내면 했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여기서 어떤 수를 고민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저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흑 한 점이 나오는 순간 백은 약해지는 거거든요. 생각을 한다면 여기 하나 미는 것 정도일 것 같습니다. 여기를 밀었을 때는 절묘하게 아직은 축입니다. 음, 왜냐하면 이쪽이 형태가 대략 여기서부터만 이제 그려보면요. 이런 자세로 이제 축이 네. 몰리게 되는데요. 네, 여기는 빼놓고 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쭉 나오다 보면 이런 자세로 몰리게 되는데 백돌이 이곳에 있다면 여기를 나가고 나갔을 때 이게 나가면서 여기가 단수가 되는데요. 네. 백돌이 여기에 있다면 여기를 두면 다 드러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미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민다면 흑도 뭐 바로 막아야 될까요? 어떡할까요? 여기를 밀면 이제 송태훈 구단이 고민되는 것은 이쪽을 막고 따낼 때 여기를 잇고 대응을 할지 아니면 가만히 이제 중앙 쪽으로 틀어 막고 여기를 늘면 이어서 뭐 이렇게 대응할지 그게 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미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냥 막히는 것보단 낫다는 걸까요? 아까 자세에서는 여기를 틀어 막으면 백이 이렇게 붙이는 수를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장구 끝에 그냥 따내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마치 흑이 소목에서 두 칸 구침한 것과도 비슷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흑이 애초에 소목에서 여기 두 칸 굳힘을 했는데 그때 백이 이렇게 침입을 해서 흑이 눌러 막은 자세와 동일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늘거나 붙이거나 그 두 가지가 백도를 움직이는 수법입니다. 아, 당장 움직이나요? 당장 움직이는 게 유력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흑이 여기 못질을 하면 아까만큼의 자세는 아닙니다. 분명 흑의 이 돌은 약간 불필요한 쪽에 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인 자세는 아니지만 백이 사는 것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굉장히 큰 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진행을 시키거나 그래도 또 아니네요. 이렇게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움직인다면 여기를 늘고 늘면 또 흑이 이제 여기를 막을지 여기를 막을지는 조금 어려운데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나 그 둘 중 하나의 선택이었는데요. 일단 사는 것은 어렵지 않겠군요. 네. 딱 이렇게 됐을 때 흑이 여기 날일자가 워낙 좋은 자리라서 후야오의 팔단이 애초에 먼저 여기를 좀 눌러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을 두는 편이 낫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를 눌리니까 상변 모양이 더 커지는데요. 아직 귀 쪽에 뒷맛이 남아있고 여기를 두는 게 일단 상대의 의도이기 때문에 좀 반발 심리가 생기긴 합니다. 그래도 넘어가나요? 송태훈 구단이 워낙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이긴 한데 어떤 선택을 할지. 그쪽을 두는 게 아니라면 아예 그냥 여기를 둬버리고 여기를 눌러 막으면 그렇죠. 이쪽을 눌러 막은 다음에 여기를 나가는 것과 백이 여기를 단수 치면 이쪽을 눌러 막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이렇게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서로 그림 그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근데 저 자리 너무 좋은데요. 그러게요. 일단 방금 전과 같은 상황에서 저렇게 빠른 판단력을 보여주는 게 송태훈 구단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예전에 송태훈 구단과 대국을 하면
저 혼자서만 이렇게 부분에 휩싸여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보고 깊게 생각해서 두면 송태용 구단은 제각 응수하면서 다른 판단력을 보여줄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감탄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좌기도 이제 흙이 튼튼한 모양이 됐기 때문에 만약 백이 하변 쪽을 좀 둬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둘 수 있을까요? 하변을 둔다면 뭐 이런 식으로 벌리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여기 날일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백이라면 흙이 먼저 두었을 때 한 수로 지비되진 않기 때문에 다른 곳을 먼저 떠올릴 것 같고요. 그래도 여기를 둔다면 이 수보다는 이쪽 부분 가는 것을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이 갔을 때 좀 애매한 자세 같긴 해요. 아무래도 우아기 쪽이 좀 낮기 때문에 네. 백이 좌상기를 틀어 막는다면 흙 한 점은 거의 잡힌 것으로 봐야 될까요? 자체적인 뒷맛은 있지만 살고 득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를 두고 젖히면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상용 수법인데요. 이곳을 두고 지금은 백의 단수를 아끼지 않고 뒀을 때 여기 호구 치면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흙이 돌이 하나만 아래쪽에 있었어도 이런 뒷맛이 좀 더 통렬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은 이쪽 젖힘을 당하면 당장은 특히 흙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당장의 뒷맛을 흙이 노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런 형태는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후에 다른 곳이 다 별 볼 일 없어졌을 때 그때 이제 흙이 중앙으로 하나 밀고 나서 이렇게 수를 내려가는 것은 통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송태공 구단하면 어떤 전성기 시절에 파괴력을 기억하시는 분과 혹은 그냥 해설자로 기억하시는 분, 이 두 부류의 바둑 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송태공 구단의 전성기 시절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송태공 구단이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네임으로 불리긴 했는데 그 한때 신사천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조훈현, 서봉수, 유창혁, 이창호 이 사천왕의 뒤를 이을 네. 신사천왕이라고 해서 2000년대 초중반에 이세돌 구단과 송태공 구단, 최철환 구단, 박영훈 구단을 지칭하는 그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뭐 엄청난 활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어린 나이에 또 두각을 또 나타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그 네 명이 비슷한 또래인데 그 중에서 막내는 송태공 구단입니다. 활약이 굉장히 빨랐던 기사입니다. 저희들 기억 속에 예전 기억을 이렇게 끄집어내 보면 최철환 구단이나 뭐 박영훈 구단 이 기사들이 세계대회에서 활약을 하고 우승을 하고 뭐 결승에 가고 이게 굉장히 어린 나이였잖아요. 그런데 그쪽이 송태공 구단보다 1년 선배인데 송태공 구단이 그들보다 더 빨랐으니까요. 세계대회 활약이. 또 저에게는 아주 고마운 존재인 게 그 송태공 구단이 제가 세계대회 결승에 가기 몇 해 전에 같은 대회 세계대회 결승에서 그랬죠. 이세돌 구단에게 패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준결승전과 결승전을 같이 치르는 일정이어서 준결승전 이제 대국을 하러 출국하기 전날에
어떻게 하다 송태훈 구단과 이제 전화 통화를 했어요. 아, 그래서- 길을 좀 받은 건가요? 네,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혼자서 그 중랑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송태훈 구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송태훈 구단이 원래는 저희가 그렇게 뭐 또래이긴 해도 진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는데 그날따라 저에게 해줬던 그 진지한 이야기가 본인은 준결승전을 이기고 결승에 가니까 이미 너무 기뻐서 좀 결승전에 집중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미 좀 만족을 해서 집중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혹시 형이 그런 상황이 나오면 결승전 마지막까지 그 최선을 다하라. 네, 마음의 끈을 놓지 마라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도 또 나이가 또 어렸을 텐데 네. 그런 말을 또 전해줄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랍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송태훈 구단 나이가 21살이거든요. 이 기사들에게는 만족한다는 게 만족을 할 수도 있는데 만족을 할 수도 또 없는 그런 또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송태훈 구단의 당시 이야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 그때 준결승전 송태훈 구단이 결승에서 이세돌 구단에게 패할 때 준결승전 상대가 이창호 구단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창호 구단은 정말 저희 세대에서는 범접할 수 없었던 그 포스가 있는 기사라서 참 어려운 상대인데 게다가 송태훈 구단이 이제 굉장한 슬럼프였어요. 한 7연패인가 당하고 있다가 딱 준결승전 대국을 치렀는데 그 대국을 이기고 결승에 가니까 본인 스스로가 너무 만족했던 그 기억을 이제 저에게 짚어준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이 쉽지 않아요. 네. 말이 쉽지 않은데 또 그거를 또 해내셨네요. 근데 제가 돌이켜 보면 결승 상대가 중국 기사였기 때문에 좀 더 그게 가능했을 것 같고요. 그때 한국이 준결승전에 3명이 있었는데 만약 저도 한국 대 한국의 결승전이었다면 조금 느슨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뭐 송태훈 구단의 조언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아, 역시 생각 시간 길어집니다. 네. 지금 생각이 길어질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후야의 팔단이 애초에 여기를 어깨 짚었을 때에는 흑이 이렇게 쉽게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아마 판단을 하지 못했을 네. 텐데 송태훈 구단이 지금 빠르게 착수한 것은 상대에게 이런 압박이 됩니다. 내가 이상한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깨 짚었을 때 받는 그림을 조금 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든다면 여기를 받는다면 하나만 교환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2개만 교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네. 붙여서 아까 보여드린 그 참고도대로 꾹꾹 눌러가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지금은 흑이 이 교환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여기 흑이 가는 게 싫었는데 백이 먼저 누르고 여기서 실리를 얻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림이었을 텐데요. 송태훈 구단이 가볍게 비껴가니까 후야의 팔단도 오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변 쪽이 일단 포인트 같긴 한데요. 어떻게 갈지. 역시 그쪽을 두나요. 아까 보여주신 대로 또 모자 씌우는 수가 너무 또 제격이지 않았습니까? 워낙 좋은 자리이긴 네. 한데요.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이쪽을 눌러가는 게 보통은 이런 자리보다는 이런 자리가 훨씬 좋은데 아까 보여드렸던 참고도에서 그 마지막 수가 너무 빛났잖아요. 백이 여기를 모자 씌우는 네. 이 한 수. 흑돌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빛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송태훈 구단이 먼저 그곳을 선점을 합니다. 송태훈 구단과는 정말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같이 공부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저런 감각적인 면에서는 뭐 평생토록 늘 한 수 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판단을 믿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칸 팀보다는 2칸 팀이 조금 더 발빠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 형태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네. 한 칸이 조금 굼뜨다는 판단도 있을 테고요. 또 한 칸을 두었을 때에는 여전히 이제 백이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가면 이쪽을 흑이 먼저 두긴 했지만 흑돌이 없는 상황에서
백도 모양을 키우는 게 여전히 가능하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더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백 입장에서 이제는 하변 쪽에 좀 둬야 되지 않을까요? 후야오의 8단의 시선도 일단은 중앙과 뭐 후야오의 8단 입장에서는 상변이지만 저희가 볼 때 하변 네. 이쪽을 좀 바라보는 것 같은데요. 어딜까요? 빠른 선택입니다. 오, 지금도 여전히 낮게 두기보다는 높은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쪽을 벌리는 것과 우측으로 흙이 여기로 오면 우측으로 이렇게 날일자 가는 것을 맛보기로 보는 거고요. 네. 그냥 날일자 갔을 때는 흙이 여기를 두는 게 이제는 이 두 칸과 호응해서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먼저 하변 쪽을 선점합니다. 후야오이 선수와 송태곤 선수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백번의 후야오이 선수 그리고 흑번의 송태곤 선수의 대국입니다. 아까 좌상귀에 막아가는 수는 정말 오래 생각을 했는데 하변에 둔 수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그건 후야오이 8단이 이 수를 좀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를 막으면 흙이 뭐 이쪽 한 칸이든 두 칸이든 올 것이다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둬야겠다 마음을 굳힌 다음에 이제 틀어 막았다는 거죠. 이제는 반대로 후야오이 8단이 빠른 판단을 선보이니까 송태곤 구단이 지금 형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되짚어보고 네. 좀 그런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바둑이 그렇지만 한 수 한 수가 참 어려운데요. 네, 지금 특히 또 흑의 입장에서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감각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제가 흑이면 떠올릴 수 있는 몇 가지가 일단 여기를 두고 상대에게 여기를 허용하면 약간 뭐랄까요, 백도 단단하기 때문에 흑이 이쪽 모양을 키우는데 좀 방해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를 두는 것도 떠오릅니다. 여기를 둬서 백이 이쪽 부근으로 행마를 하면 흑은 여기를 틀어막고 이번에는 여기를 나가는 것과 하변을 한 번 더 뭐 이런 한 칸으로 가르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좀 열붐을 추궁하는 그런 게 떠오르고요. 백이 이쪽 한 칸으로 받는다면 그때 이곳을 다가서서 이 백도를 추격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좌측의 모양을 키우는 그런 수를 떠올려 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두 번째로 떠오른 수가 그 수였는데 역시 저 수가 저희 세대의 아저씨 감각인가요? 조금 더 적극적인 선택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방금 전에 수가 약간 느슨한 느낌이 있고 지금 저 수가 백이 여기를 나오는 게 원래는 싫은데요. 지금 상황에선 좌측의 흑이 워낙 세력이 네.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싸워주면 오히려 좋은 결과일까요? 일단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형태라면 아직 두 점이 제압당한 것도 아니라서 흑 쪽에 불만이 없습니다. 일단 백이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는 이 수인데요. 여기를 두고 흑이 여기를 어설프게 둔다면 백은 이쪽을 머리를 내밀어서 그걸로 만족을 하고요. 흑이 이쪽을 붙여서 좀 더 적극적으로 둔다면 자연스럽게 모양을 잡고 여기를 틀어 막으면 여기를 단수를 치고 뒤쪽으로는 조금 당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중앙 쪽에서 좀 더 활발한 모양을 갖추는 게
지금 백의 입장에선 일감입니다. 상변은 어느 정도 뭐 일단락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변과 우변 쪽에서 좀 전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수는 일단 일감으로 딱 그려봤을 때는 이수, 이수 그 정도 같거든요. 어차피 백이 지금 여기를 나와서 뭔가를 시도하기에는 이 한 점이 다친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 한 점 쪽을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때 떠오른 수가 방금 전 그 두 가지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제가 백이라면 여기 흙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벽 쪽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여기 두는 수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좌상귀 처음에 흙에 걸쳤을 때 입구자로 받은 것과 똑같은 맥락인데요. 네. 흙이 여기를 덮어 씌워 오는 게 일단은 통렬하다는 판단이고요. 네. 그리고 후야오이 8단의 기풍에도 이수 뭔가 어울리지 않습니까? 저만의 느낌인가요? 그 둔도라는 별명과 뭔가 이수가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두 대국자 판단이 궁금하네요. 일단 여기를 두는 순간 예측은 됩니다. 여기를 뒀을 때 뭐 흙이 다른 작전을 들고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이거는 백이 불만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 두 점을 강하게 압박할 수 없다면 백이 여기를 머리를 내미는 게 이미 좋은 만큼 네. 흙이 조금 느리다는 느낌이 있고요. 이제 흙이 그려볼 수 있는 게 그냥 맞고 나서도 이 한 점을 예를 들면은 백이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나와야 하면 이러고 붙이면 득이죠. 근데 또 그냥 막으면 백이 이런 작전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큰 싸움인데요. 네. 역시 입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백이 여기를 뒀을 때 일감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하고 여기를 하고 이곳을 두고 뭐 여기는 하나 밀지 안 밀지 조금 애매합니다. 백이 미는 게 이제 좋은 자리인지에 대한 판단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일감대로 간다면 백은 여기를 두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을 때 일단 이것은 서로가 좀 타협이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누가 좋은지를 좀 판단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후야이 8단이 그래서 이 단순한 수를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입구자로 둔 이상 이 백돌은 잘 공격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래쪽으로도 벌릴 여지가 있고 중앙 쪽으로도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네. 그게 조금 송태용 구단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여기를 틀어막는 것도 이 행마를 백이 했을 때 흙이 약간 무리 같아요. 째고 나오는 게 통렬하지 않다면 흙은 이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여기를 두고 받을 때 이쪽을 잇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일단 우측이 너무 심하게 다치고 네. 시작을 하니까 이건 흙이 좀 피하고 싶습니다. 부담이 좀 되겠네요. 네, 예상대로 흘러가고요. 네.
송태훈 구단이 중앙 쪽에서의 대세는 조금 잃지만 일단 여기를 틀어 막았을 때 그 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두면 이곳을 두고 나중에 이 자리는 흙이 늘면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좀 괴롭힐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백집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보여주신 참고도대로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긴 끝내기 승부가 되겠는데요.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분에서 뭐 여기를 충머리를 사용한 흙의 발상이라던가 적극적인 돌진에 이 붙이는 수 이런 수 등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정리가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좀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고요. 그런데 송태곤 구단도 예전에 그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바둑을 구사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좀 유연한 바둑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전에도 뭐 크게 걱정되지 않는 그런 선수입니다. 아, 밀어놓나요? 좋은 자리라고 판단했네요. 백에게 오히려 밀리는 것이 싫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느는 한 수인데 후야오이 팔단 신중하잖아요. 일단 본인의 예상이 없던 그림을 상대가 가지고 나오면 일단 그 수에 대해서 좀 판단해보는 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백이 실리적인 선택을 하고 여기 한 방 맞는 것은 아, 좀 피하고 싶거든요. 네. 백의 안형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느는 수는 당연해 보이는데 지금도 아마 후야오의 팔단의 생각에는 이 수가 좀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판단을 해봅니다. 우아기에 막히는 것도 정말 크긴 하네요. 일단 기분이 참 좋은 자리죠. 네. 집으로도 크고 바깥쪽에 흑도를 두텁게 만들면서 뭐 활용 수단도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이쪽으로 활용할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여기가 이제 두어지다가 흑돌이 이런 데 오면 되게 사활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데 두고 이 유명한 맥점으로 백을 잡으러 가는 수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막히는 자리는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송태훈 구단은 그 승부처에서 순간적인 노림이 강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승부를 내는 편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세대 기사들이 송태훈 구단을 좀 이렇게 놀리는 게 이제 장점을 놀리는 거긴 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형들이 태고나 그러면서 놀리니까요. 너는 어떻게 한 5수 전까지 져 있는데 5수 뒤에 상대가 돌을 더 들 수가 있니? 막 이러면서 놀렸거든요. 그만큼 한 방에 뛰어났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다는 거겠네요. 네. 그냥 평소에 같이 사활을 풀면 솔직히 다른 엄청나게 뛰어난 기사들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난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실전에서 어떤 형태가 나오면 거기서는 수익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 돌이 부딪힐 때 힘을 내는군요. 그래서 승부처에서 굉장히 강했던 그런 기억이 강렬한 선수입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저도 한국에서는 장고파 축에 속하는데 이런 자리 그리고 아까 여기 축을 따내는 자리는 네. 그렇게 오래 생각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여기 틀어막는 수도 그렇고 네. 정말 신중합니다.
예전에 후야오이 8단을 보면 약간 구도자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고요. 좀 그런 면을 실제로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 갑조 리그에 참가를 했을 때에도 그 휴식일에 그 중국 국가대표팀 훈련실에 가보면 후야오이 8단이 혼자 오전부터 기보를 나보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뭐 그런 걸 보기도 했었고, 또 예전에 그 명절에 중국은 대이동을 하잖아요. 그때 후야오이 8단은 고향이 상하이인데 그 친구인 치우진 구단하고 둘이서 그냥 이번에는 고향에 내려가지 말고 그 시간이 긴 바둑, 이틀 거리 바둑 같은 식으로 뭐 대국을 해보자 해서 뭐 대국을 해보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구도자적인 평범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치우진 선수와 좀 느낌이 좀 비슷하기도 한데요.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랐던 고향 친구죠. 어떤 장고파, 노력형, 또 어린 시절부터 신의 강자로 유명했던 것, 네. 이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또 에피소드가 또 시작 전에 또 송지훈 선수에 관해서 또 비슷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 네. 지금 바로 옆에서 송지훈 선수가 대국을 하고 있는데 네. 그 3시간이라는 시합이 사실 기사들이 예전에는 흔했던 시합이지만 지금은 좀 체감이 와닿지 않거든요. 평소에 이제 속기전이나 1시간 바둑 위주로 시합이 네. 치러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3시간에 적응하기 위해서 연습으로 3시간 대국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동갑내기 친구인 박하민 선수와 송지훈 선수가 이 LG배를 대비해서 3시간짜리 연습을 했고, 뭐 그런 점은 그 열정을 높이 사고 네. 싶고요. 이번 대회에 기대를 걸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3시간짜리를 연습 대국으로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라톤을 연습한다고 42.195를 뛰진 않잖아요. 뭐 평소에 그걸 수시로 뛰진 않을 텐데 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평소에 이제 10km, 20km 이런 걸 주로 뛰다가 42.195를 뛰어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그 대회 며칠 전에 한번 뛰어보는 대단한 열정이었습니다. 이 후야오이 8단과 송태곤 9단이 속한 F조에는 이제 그 한중의 강자라고 할 만한 선수가 조한승 9단과 중국의 탄샤오 선수가 있었나요? 탄샤오 9단이 있는데요. 물론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지금 대국하는 이 두 선수도 뭐 예선을 돌파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경력 있는 선수들이죠.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두 선수를 워낙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특히 송태곤 구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제가 있던 도장에 와서 그때부터는 계속 실력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네. 연구생에서도 많이 두고 도장에서도 평소에 같이 연습하고 뭐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이 선수의 어린 시절 그 번뜩이었던 기재는 정말 잊혀지질 않아요. 강렬하게 내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둘이서 많이 놀았거든요. 그 철없던 시절부터 해서 뭐 놀이터에서 칼싸움도 같이 하고 하면서 많이 놀았죠. 우연을 약간 갑니까? 의외입니다. 정말 그쪽입니까? 틀어 막히는 것이 그렇게 싫었군요. 일단 송태곤 구단 입장에서는 뭐 A와 B를 놓고 상대가 고민했는데 B를 선택하니까 A를 두는 건 당연합니다. 진짜 의외네요. 과연 이게 냉정한 선택이 될지 아니면 어떤 발전성, 열붐 이런 면에 있어서 독이 될지. 송태곤 구단이 여기를 밀었을 때는 이건 당연한 선수다라는 판단 하에 네. 밀었던 게 분명한데 그곳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느는 수를
당연한 일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엄청나게 큰 자리인 것은 확실한데요. 대신에 백이 이쪽을 두텁게 지켜두면 이런 데를 갈 때가 기분이 좋습니다. 획돌이 오히려 엷어지는데요. 다음에 이런 두 칸 사이를 노릴 수 있고 해서 이 두텀을 바탕으로 좌변을 찔러 들어가기가 좋아지는데 지금 여기를 한 방 맞아서 백의 근거가 사라지는 순간 그런 걸 가기가 조금 어려워지죠. 나중에 오히려 역습을 당하니까요. 이제 백이 실리를 먼저 차지했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지금 두 선수의 판단력이 정면 충돌이 일어나서 글쎄요, 어떨지요. 송태용 구단이 약간 한숨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저 한숨은 뭐 지금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것보다도 여기 단수를 노타임으로 두었는데 여기를 끊고 따내는 것과 그래도 좀 비교를 해봤어야 되나 하는 그런 거에 대한 한숨일 것 같습니다. 일단 빵따냄 자체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빵따냄을 하면 다음에 들여다보는 수가 기분이 좋아서 네. 좀 더 무겁게 만들 수는 있었는데요. 뭐 생각을 해보다가 단수를 했다면 후회는 되지 않지만 일단 이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 안 하고 단수를 쳤다가 상대가 딱 이으니까 조금 이제 네.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형태상은 지금처럼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게 일감이 맞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단수 칠 때 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한 칸 띄는 자세에서는 흙이 따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너붙이는 수를 노려서 이렇게 찔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보통은 끊는 것보다는 실전처럼 단수 치는 게 일감인데요. 막상 실전적으로 이렇게 이어가니까 다음 수가 잘 안 보이고 그럼 좀 더 생각했어야 되나 이런 후회는 되겠습니다. 네. 흑이에게 또 끊는 약점도 조금은 거슬리고요. 네. 처음에는 여기 단수를 얻어맞는 순간 정말 백의 형태가 엷다라고 판단했지만 막상 꾹 잇고 보니까 생각보다는 탄력이 좀 있어 보이네요. 흑의 약점도 노리면서 이런 데가 선수라면 이쪽이나 이쪽에 좀 근거를 확보할 여지가 여전히 있고요. 확실히 일감대로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간이 길게 주어지는 바둑에서 좀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고민들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런 수가 속기 기전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판단인데요. 막상 깊이 있게 더 앞날을 예측하고 나서 두고 보니까 뭐 그럴듯 하잖아요. 그런 깊이 있는 대국 내용 오늘 기대가 됩니다. 이제 흑은 하변 백을 좀 물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막상 또 여기 약점이 통렬해서요. 딱히 다음 한 수가 잘 안 보인다는 게 흑의 고민입니다. 정말 다음 수 애매한데요. 역시 끊는 것이 조금 더 강력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이라면 끊는 수를 잘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저렇게 이으니까 이런 겁니다. 어차피 여기를 끊었을 때 백이 이제 둘 수 있는 것은 바깥쪽 탈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비교해 보면 여기는 서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럼 차라리 여기를 따내서 흑의 약점을 지키고 백을 더 무겁게 만들고 이런 쪽이 더 나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서 다음 한 수가 잘 안 보여서요. 만약 송태곤 구단이 지금 장면에서 이쪽을 지킨다면 진짜 여기는 끊고 따내는 편이 더 나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지키는 것보단 저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의 실리도 챙기면서 또 백에 대한 안형을 또 없애는 거기도 하고요. 네. 예전에 후야위 8단과 시합에서 대국을 해보면 좀 느릿느릿한데
그것이 정말 갑갑함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좀 그런 점을 송태용 구단이 조심을 해야겠고요. 일단 여기를 다가 선수가 백이 여기를 끊어왔을 때 아래쪽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조금 응원군을 보태는 그런 느낌이 있죠. 이제 여기 붙여서 넘어가는 게 있다면 네. 여기 끊을 때 그 강도는 조금 약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흙이 다가온 수가 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네요. 네. 지금 당장에 제가 백이라면 이제 떠올릴 수 있는 일감은 일단 여기를 붙여서 좀 더 뭐 깊이 있게 생각은 해봐야겠습니다만 젖히거나 끝낸 게 안 된다면 이제 늘어서 넘어가는 걸 방비하고 백의 모양을 갖추는 그런 쪽이 먼저 떠오르고요. 이런 식으로 두는 게 허무하게 중앙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능만 하다면 이제 이 젖히는 수를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문제가 여기를 두고 흑도 강력하게 반발을 했을 때 이제는 이 한 점은 백이 잡더라도 여기가 워낙 좋은 자세로 크게 들어가니까 흑이 유리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틀어막는 걸 그려보게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에 대한 판단인데요. 이건 여기를 늘면 일단 여기를 끊는 것과 넘어가는 게 맛보기가 되어서 흑이 유리한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흙이 또 좌기가 두텁게 있기 때문에 백이 붙이는 수가 좀 중복을 만드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의도하는 바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흑이 그냥 평범하게 여기를 늘고 백이 막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키는 흐름이라면 또 여기 끝낸 활용을 통해서 백은 꽤 근거를 갖추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나서 진행을 시킨다면 이 진행은 왠지 흑이 좀 불만족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우하기에 날일자로 나와 있는 것이 참 눈에 거슬리네요. 아, 네, 맞습니다. 흑이 이렇게 모양을 잡아갔을 때 만약 여기만 흑이 막고 있다면 네. 엄청난 모양을 키울 수가 있는데 굉장히 실속 있는 선택을 백이 먼저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장고가 길어집니다. 후야의 팔단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일단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지금 시선도 그렇고 네. 이쪽을 두었을 때 흙이 늘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 붙이는 수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건너갈 수가 있나요? 판단일 것 같아요. 건너가지 못해도 지금 붙이는 게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단수 쳐서 이 돌파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이러고 나서 다시 이쪽 약점을 노리면서 공격을 들어가는 이게 누가 유리한지 한눈에는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러면 여기 끊는 수를 여기 빵따냄으로 이제 한 수를 지켰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두어가는 것인데 일단 제가 100이라면 저는 그래도 붙이고 느는 수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체 내에서 안형을 갖추느냐 아니면 중앙으로 탈출하느냐 결국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참 중앙 탈출이 이런 탈출은 좀 허무한 느낌이 드는 게 흑이 이쪽을 두고 나서 쳐다보면 이제는 뭐 이런 끊는 한 점은 쉽게 포기할 수 있고요. 흑이 이쪽도 지키면서 지금 여기도 두었기 때문에
좀 여기 모양이 꽤 좋아졌다라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 송태훈 구단이 이 대국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면 상대가 장고를 할 때 확실히 같이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예측한 대로 상대가 들어오면 제깍제깍 응수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이수에서도 느낄 수가 네. 있었고 그런 면을 봤을 때 송태훈 구단 뭔가 지금도 백이 어떻게 두면 이렇게 하겠다. 좀 그런 걸 이미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붙이는 수도 분명 생각을 할 텐데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가 궁금하네요. 붙였을 때 밑으로 느는 것은 조금 이상할까요? 여기를 둘 때 여기요. 네.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마 틀어막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와 끊는 것을 말씀이시죠? 네. 일단 여기까지는 흙의 모양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다음에 판단이 어려운데요. 아마 백이 이 싸움도 서로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전에 여기를 붙이고 여기서 돌파에 들어오면 이 상황에서 먼저 여기 한번 이제 끊어보는 그런 걸 저는 이제 백으로 떠올릴 것 네. 같습니다. 자, 먼저 붙여서 물어봤습니다. 후야오이 선수가 어떤 타계를 보여줄까요? 제24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제24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예선 1회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점심시간이지만 이 대국은 점심시간 없이 쭉 진행이 됩니다. 네. 이 LG배가 점심시간을 없앤 거에서 그 선두주자였고요. 지금은 LG배뿐만이 아니라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는 중간 휴식 시간을 없애는 추세죠. 그래서 어떤 그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네. 자, 오른편에는 한희저우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대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바둑 수순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리고요. 우상 쪽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정석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화점에서 3-3 침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흑의 화점에서 백이 3-3을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정석과도 같은 그런 진행이고요. 네. 여기서는 정석처럼 진행이 되다가 좀 돌과 돌이 맞붙고 있는데요. 백의 마지막 수가 여기 젖힌수로 예상이 되는데 굉장한 강수죠. 일단 왜냐하면 약점이 눈에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를 이렇게 끊고 재차 나와 끊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저렇게 중앙 쪽으로 젖혀갔다는 것은 송지훈 사단에 대한 도발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송지훈 사단이 또 이 전투나 수익 있게 하면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선수라서 네. 일단 일감대로 진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럼 백은 여기를 살려야 되고 이 상황에서 흑이 여기를 나올 때 이쪽을 틀어막고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싸움으로 가겠습니다. 네. 송지훈 사단과 동문이시잖아요. 아, 어린 네. 시절에 송지훈 사단은 어땠나요? 음,
일단 공부하는 층이 달라서 잘 못 보긴 했지만 송지훈 선수는 뭐 지금도 그렇고 성실함에 있어서는 또래 선수가 뭐 이창석 선수나 박건우 선수도 같이 있었고 뭐 김진희 선수도 있었고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수들 모두 다 정말 성실하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보면 송지훈 사단이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항상 그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어떤 수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부를 할 때에는 뭐 이제 자신감이나 이런 면도 이제 갖추고 있는 선수이지만 보면 평소에 훈련할 때나 이럴 때에는 참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잘 귀담아 들으면서 그걸 자신의 것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참 자세가 좋다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축은 한번 판단해 봐야겠네요. 아까 계속 나가는 것은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요. 자체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일단 나가는 그것까지 것부터 나가고요. 보면요. 어떤 축도 안 걸리죠. 이렇게 되면 백이 망했습니다. 지금 지금 읽어야 되는 축이 한 4가지 정도 네. 보여서요. 근데 안 걸리는 것 모든 같습니다. 축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제 백이 다 잡혀서 바둑이 여기서 끝나버리는데요. 그 전에 백의 반격이 있네요. 이 상황에서 여기를 끊으면요. 지금 바깥쪽 탈출은 안 되지만 백이 세수가 있기 때문에 그 뒷수를 배경으로 여기를 끊어버리면 당장 메울 때에는 여기가 잡히니까 흙이 이 두 수로부터 탈출하려면 단수치고 이어야 합니다. 네. 근데 이미 그 순간에 백이 여기를 먼저 두면 흙은 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흙이 잡혔습니다. 그 약점을 또 믿고 지금 2단 저침을 결행한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지훈 사단이 일단은 부분적인 피해가 워낙 커서 이 그림은 안 떠올릴 것 같긴 한데요. 네. 좀 과감한 작전을 들고 나온다면 이러고 그냥 버리고 다시 두는 건 어떨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한 점이 워낙 이상한 위치에 있으니까요. 네. 근데 여기 모양도 또 너무 좋지가 않아서 쉽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런 데 젖히고 둬야 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겠습니다. 송지훈 선수의 바둑을 보다 보면 참 재밌는 바둑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치열한 전투 바둑, 그리고 또 꽤 긴 수일기의 싸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네, 굉장히 전투적이고요. 그리고 저는 송지훈 사단의 가장 그 수법적인 장점 중에 하나가 분리할 때 그것을 뒤집는 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상대를 괴롭혀서 네. 결국은 빈틈을 만들어내고 역전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 차례 봤던 것 같습니다. (2019년) 성적만 놓고 보면 송지훈 사단이 조금 아픔은 있습니다. 이 올해 5패를 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3패가 한 선수거든요. 그 3년 후배 박상진 선수에게 계속 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다른 선수라면 좀 더 걱정이 되겠지만 송지훈 선수라면 그런 것도 다 이제 자신이 발전하는데 어떤 자양분으로 삼고 더 뛰어난 선수가 되는 그런 믿음이 좀 있습니다.
이 송지훈 선수가 2015년도에 입단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5년 안에 세계 타이틀을 따겠다는 또 포부를 또 밝힌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 1년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지금 뭔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국의 한희종 선수는 이름이 조금은 좀 생소한데 어떤 선수인가요? 나이는 97년생이고요. 송지훈 4단보다 한 살 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도 뭐 입단을 보면 굉장히 빨라요. 97년생인데 2010년에 입단을 했거든요. 그 정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좀 촉망 막는 그런 네. 기재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선수 커리어를 통틀어서 가장 그 정점을 찍으라면 아마 2년 전에 있었던 전국 개인전 우승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의 전국 개인전이라면 정상급 기사들은 잘 참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예 기사들이 많이 참가를 하는데 그 시합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게 단순히 토너먼트도 아니고 열 몇 판의 그 시합을 해서 스위스 리그로 대국을 펼쳐서 이제 치러지는 시합이기 때문에 좀 더 값진 실력으로 일궈낸 우승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토너먼트는 또 어떤 운도 많이 작용을 할 텐데 그렇게 많은 대국을 통해서 우승을 했다면 조금은 인정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LG배와도 조금 인연이 있어서요. 2013년에 LG배 본선에 진격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승리를 거뒀던 기사들 중에는 뭐 커제 구단도 있고요. 물론 당시에는 신예였습니다. 커제 구단이나 뭐 이동훈 구단, 이런 지금은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기사들로 성장한 당시의 신예 기사들을 꺾고 올라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고 보니 커제 선수와도 동갑이네요. 네. 자, 후야오이 선수는 역시 붙였습니다. 하나 여기를 붙여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붙였기 때문에 약간 아까랑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에도 여기를 틀어 막는 자세라면 아까 여기를 막는 자세보다 낫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여기를 흙이 아까처럼 붙여서 진행시키는 것은 일단 방비한 그런 의미는 있겠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2단 젖히는 수는 흙이 반발을 했을 때 백이 여의치 않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반발을 하고 이쪽을 틀어 막으면 가만히 젖혀 있고 나서 여기 끝낸 것과 이쪽 넘어가는 것을 맛보기로 하면 백이 곤란합니다. 송지훈 선수 끊어갔습니다. 네, 송지훈 선수 어떤 선택이 나올까요? 지금은 판단해 봐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꿔치기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든다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이제 나와 끊는 변화가 됐을 때 지금 실전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만 해두고 여기로 둬서 바꿔치기도 나올 수 있죠. 그럼 끊으면 여기를 돌리고 이렇게 젖혀지면 바꿔치기가 됩니다. 네. 일감으로는 백쪽이 조금 좋아 보이는데 이걸 포함해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여기를 받는 변화도 그런 여러 가지 변화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의저우 7단 그 착수하는 손길이 독특한데요. 조금 힘이 없이 놓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네, 일단 돌리고요. 돌린 다음에 귀 쪽을 잡으러 가느냐 아니면 자신의 약점을 지키느냐 네. 두 가지 선택을 놓고 송지훈 사단이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중국의 바둑돌과 또 한국의 바둑돌이 또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어색한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중국 바둑돌은 그 착수하는 쪽, 바둑판에 닿는 쪽이 납작하고요. 네. 그 위쪽만 둥그런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한국의 바둑돌은 양쪽이 모두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돌을 짚는 데 있어서 좀 어색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후야위 팔단은 하나만 붙여두고 음, 그 다음에 깊은 장고에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어떤 판단력도 판단력이지만 좀 더 이제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그 실전 대국자의 심리를 추적해 보면요. 네. 여기를 두었을 때는 실전은 지켰고요. 이제 아까처럼 여기를 젖혀 있고 여기를 막히는 것과 먼저 하나 밀 수 있어서 아, 여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천지 차이가 네. 나거든요. 그러면 실전 대국자는 이 장면에서 여기 미는 수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백이 여기 젖혔을 때에 대한 변화를 머릿속에 그려보고요. 서로 계속 반발하는 형태를 그려보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틀어 막는 것은 호구 쳤을 때 여기로 나와야 되고 다시 한번 바꿔치기인가요? 이렇게 틀어 막으면 네. 흑은 여기 마늘모 하나를 갖지만 백은 여기를 끊어서 그 과정에서 두 점을 쟁취했기 때문에 흑이 좀 불만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머리를 쓰게 되는 게 그럼 백이 한 번 더 도도 못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서 한 칸 띄어서 받는 건 어떨까를 또 그려보게 되고요. 막는 것이 아니라 한 칸을 띄어서요. 그럼 계속 이렇게 추격하는 것은 아까랑은 달리 이 상태에서는 백이 여기를 틀어 막아도 아직 귀 쪽에 백돌이 못 살아 있습니다. 여기 젖히고 붙이면 잡히는 자세이기 네. 때문에 물론 이제 바깥쪽이 조금 상관이 있습니다만 아까보다 훨씬 불안정한 자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또 이번에는 흑이 좋고요. 그럼 백의 입장에서 또 반발을 머릿속에 그려서 그럼 하나만 젖혀두고 여기를 틀어 막으면 여기를 끊었을 때 이 교환은 백이 득이긴 한데 이 수상전은 어떻게 되나 이런 걸 계속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이제 대국자의 심리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진행을 시켜도 수가 나지는 않네요. 지금 여기를 두고 들어가도 여기를 끊으면 네, 이렇게 됐을 때 수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도 송지훈 사단의 귀 쪽을 잡고 지금 저 변을 제압당하는 것보다는 이 진행이 낫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지금 송지훈 선수의 대국은 이 좌우기 전투가 너무 중요한 것이 어떤 식으로 전투가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변에 있는 흙 모양이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우병 같은 경우에는 집이라고 하기엔 침입할 곳이 워낙 많고 네. 또 그렇다고 그냥 집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꽤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그런 포진이어서 이 하변, 중앙 이런 쪽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네.
후여위 선수의 머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네. 중국 선수들 중에 특히 예전 그 선수들이 저런 습관이 좀 많았죠. 추유진 선수도 그렇고 창하오 선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TV 바둑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세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바둑판을 머리로 가리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상대가 저렇게 머리를 앞으로 숙이면 뭐 바둑판을 바라보는데 대국자가 방해가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제 경험상은 이게 생각보다는 저 얼굴과 바둑판 사이에 그 간격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시선에 방해가 되거나 이런 네. 거는 별로 느껴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치유진 선수는 정말 바둑판을 다 가릴 정도로 꽤 밑으로 좀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습관은 저도 이제 반대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약간 그쪽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해야 할까 하면은 보통 여기를 수익기 할 때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 여기를 수익기 할 때 머리가 앞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대국 시에는 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천장에 달려있는 카메라와 바둑 팬분들을 위해서 좀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자, 후여위 선수 장고 끝에 결국 늘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백돌의 안형이 어느 정도 꽤 보이는데요. 네. 저렇게 붙이고 느는 자세가 부분적인 베개 형태를 꽤 탄력적으로 바꿔내는 네. 그런 수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흑이 백도를 압박을 하고는 있지만 과연 흑과 백 쪽 중에 어느 쪽이 더 얇은가라고 생각해 보면 오히려 흑 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측의 흑돌이 백이 여기를 틀어 막는 순간에 여기를 일단 당장 지켜야 되고 네. 여기 흑돌이 여기 백돌보다 좀 더 얇다라는 느낌마저 있습니다. 대신에 송태용 구단은 그 전에 수순이 여기를 다가서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 실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한숨 소리가 좀 들렸는데요. 아, 이거 송태용 구단인데요. 보통 대국 중에 기사들마다 이 개개인의 습관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네. 송태용 구단은 저렇게 한숨을 쉬는 그런 걸 여러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바둑은 송태용 구단이 이 후야오이 8단의 장고를 좀 꼬집어서 승부처에서 상대가 초읽기에 몰렸을 때 특히 40초 초읽기니까 그걸 잘 비집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또 두텁게 밀어갔습니다. 이때 흑은 늘어서 받아둬야 될까요? 늘어서 받는 게 보통이죠. 여기를 늘어서 받는 게 보통이고요. 늘지 않았을 때에는 백이 단수치고 이렇게 호구 쳐서 지켰을 때 다음에 계속 하변 쪽을 비집고 들어가는 게 있으면서 백돌이 오는 순간 자연스럽게 여기도 깨지기 때문에 꽤 크고 강력한 자리입니다. 그래도 지금 타이밍에는 뭔가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흑이 이쪽 부분으로 어떻게 응수를 하는 게 혹시 득이 되는 게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해보게 되는 그런 면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든다면 글쎄요, 이 수는 제가 볼 때는 안 둘 것 같은 수이긴 한데요. 이런 데를 두어서 만약 원하는 대로 여길 단수치고 백이 있는다면 이렇게 되는 자세가 흑돌이 여기 하나 있는 만큼
아까보다 좀 낫나 하는 생각도 또 음.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거기를 둘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여기를 결정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쪽 끊는 수를 통해서 여기를 선수로 하고 여기 끊는 것을 노렸을 때 흑도 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래저래 이 수는 사실 선택 안 할 가능성이 더 높긴 하고요. 일감이 느는 수이지만 형태상으로는 다른 곳을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장면이면 분명합니다. 아무래도 좌우의 흑돌이 좀 많기 때문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야오이 선수의 그 붙여서 는수, 그 행마가 흑에게 더욱더 고민을 안겨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희정 선수의 대국을 본다면 이 좌우기 백돌을 살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게 있을까요? 그 외에 다른 걸 생각한다면 이 단수 치는 것 여기밖에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여기를 두었을 때 흑이 마늘모를 잡으면 일단 이 수상전은 백이 견디기는 좀 어렵습니다. 백의 네. 수가 워낙 없어서 여기를 틀어 막아도 치중 가고 일선을 젖혀 있는다면 백의 수는 한 4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수상전을 백이 이기긴 어렵고요. 이렇게 하고 다시 버리고 바깥쪽을 봉쇄하는 그런 작전인데 물론 지금 이제 장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그것을 생각해보고 있을 테지만 과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이제 생각한다면 혹시 뭐 이런 데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지금 이게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쪽을 두면 이제 바깥쪽을 봉쇄하고 나서 여기를 둘 때 이쪽 젖혔을 때 저 교환이 좀 득이 되기 때문에 이쪽 수를 늘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여기를 들여다보는 수. 만약에 들여다볼 때 이으면 그때는 귀를 살리고 이쪽을 빠져나올 때 그때 이쪽으로 단수 쳐서 진행을 시키면 이게 도움이 되나?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은 사실 저수가 오늘 이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속기전이었다면 노타임으로 착수할 만한 일감입니다. 아직까지 한창 진행될 초반인데요. 제24회 L집의 조선일보 기왕전 예선 1회전 1부는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해야겠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계속됩니다.